실적은 최고, 그런데 물러난 총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기업은 위기 속 결단을 남긴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재계 40위 DB그룹.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0세 젊은 총수가 실적이 최고일 때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죠. 이건 단순히 집안 싸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의 변화, 세대의 교체, 그리고 정치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영상의 방향을 잡는 데 아주 큰 열쇠가 되고 있답니다. 먼저 DB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DB그룹은 원래 동부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합니다. 창업주 김준기 회장이 불과 25살에 세운 작은 무역회사가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 작은 불씨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재계 10위권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한때 동부건설, 동부제철, 동부화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동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마치 동네마다 한 군데쯤은 있는 슈퍼마켓처럼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성장은 없습니다.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들어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건설 제철 같은 제조업은 떼어내고 결국 금융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몸집을 줄였습니다. 살을 깎는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체질은 단단해졌습니다. 성과는 곧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조 7,72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은 셈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젊은 총수는 물러납니다. 성적표는 100점인데 학생을 퇴학시킨 격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김남호 회장의 리더십과 이미지 편입니다. 창업주 김준기 회장에게는 외동 아들인 김남호, 딸 김주원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인 김남호에게 회장직을 물려줬습니다. 아들 김남호는 2009년 동부제철 아산만 관리팀 차장으로 입사한 그는 인사팀 부장, 동부파만농 부장, DB금융연구소 부사장을 거치며 차근차근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불과 45의 나이였죠. 그의 등장은 재계에서 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호 회장은 여느 재벌 총수들과 달리 소탈한 총수라는 별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재벌 회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 전용 운전기사, 수십 명의 수행비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김남호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종종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회장직에 오르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나눠주는 장면을 SNS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골프를 치거나 집안 제사 풍경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외동딸을 딸바보 아빠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며 재벌 총수라기보다는 평범한 40대 가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손에는 골프채가 아니라 유모차 손잡이가 어울리는 회장. 이런 이미지는 많은 국민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재벌 총수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카리스마와 권위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일상에서 직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일까요? 김남호 회장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권위보다 친근함을 택했고 위압적인 이미지보다 소탈한 모습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분명 재계에서 새로운 시도이자 긍정적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친근함과 소통만으로는 총수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업 경영은 바다 위 항해와도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누구나 키를 잡을 수 있지만 태풍이 몰아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를 어디로 몰아갈지, 어떤 항구에 닻을 내릴지는 결국 선장의 책임이죠. 김남호 회장의 리더십은 따뜻했지만 거친 파도 앞에서 요구되는 결단력과 무게감은 선대. 창업주가 보기엔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SNS에는 따뜻한 아버지의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경영의 세계는 그 미소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5년 만에 그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직원들과 대중에게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렇게 소탈한 회장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경영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성과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고 태도만으로도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버지의 선택과 아들의 물러남이 교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유일한 외동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의견 함께 주시고요. 창업주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진을 결정할까요? 2025년 6월 27일 DB그룹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수광 전 DB손해보험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한다. 김남호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불과 한 줄짜리 보도자료였지만 그 파장은 컸습니다. 왜냐하면 김남호 회장은 당시 미국 출장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사 발표 직전까지도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로 소식을 접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회사의 총수인데 출장을 가 있는 동안 갑자기 내 자리가 없어졌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소름 돋는 상황 아닐까요? DB 측의 공식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AI 혁명, 글로벌 무역 전쟁, 급격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듣기에는 타당합니다. 세상이 바뀌니 경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냐하면 DB그룹은 위기에 빠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DB손해보험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회사가 흔들려서 총수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상황에서 총수를 교체한다. 이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 부자의 난이 벌어진 게 아니냐? 한국 재계에선 흔히 있는 일처럼 들리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김남호 회장의 측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들이기라면 아예 회사를 나가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룹에 남아 있습니다. 단지 전면에서 물러난 것뿐입니다. 즉, 창업주 김준기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더 힘을 얻었습니다. 재계에는 오래된 불문율이 있습니다. 선대 회장의 뜻은 묻지 않는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져도 창업주의 의지가 곧 법이라는 겁니다. 특히 창업주가 건재한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자는 같은 건물에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남호가 쓰던 회장실은 이제 이수광 신임 회장이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풍경을 보고 있자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세대 교체일까? 아니면 단순히 의자의 자리 바꿈일까? 기업 경영은 종종 장기 바둑판과도 같습니다. 돌 하나 움직이는데도 그 안에는 수십 수의 계산이 숨어 있죠. 이번 인사도 단순히 한 수의 교체가 아니라 DB그룹 전체를 위한 포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재계 전반의 변화 속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DB그룹의 결정은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재계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재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승계였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재계 뉴스의 절반은 승계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경쟁, 인공지능 혁명, 산업 지형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삼성을 보십시오. 이재용 회장이 총수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경영 현장을 움직이는 것은 수많은 전문 경영인들입니다. LG 역시 구광모 회장이 방향을 잡되 사업을 이끄는 건 CEO들의 몫입니다.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큰 그림을 그리지만 로봇과 모빌리티 혁신은 전문 경영진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애플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떠난 뒤 팀 쿡이 회사를 맡았을 때 많은 사람이 의심했습니다. 잡스 없는 애플이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팀쿡은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과 매출 구조를 만들면서 애플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창업자 중심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죠. DB그룹도 마찬가지 맥락에 있습니다. 젊은 총수가 실적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치열해질 미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키를 넘긴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를 잘 달려왔지만 이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이렇게 변신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자리싸움, 정쟁,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생존이 걸려 있기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의 삶이 달려 있는데도 변화보다는 기득권 싸움에 더 집중하고 있죠. 이 차이가 바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가르는 가장 큰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미래를 위해 유일한 외동아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자신의 자리 하나를 지키려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김남호 명예회장의 퇴진은 단순히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계 40위 기업이 그것도 실적이 최고일 때 내린 이 결정은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지는 신호탄입니다. 기업은 이제 생존을 위해 변합니다. 젊은 총수조차 자리에서 물러날 만큼 전문성과 대응력이 승계와 혈통보다 앞서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질을 바꾸는데 정치는 여전히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누가 공천권을 쥐느냐, 자리를 지키기 위한 다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AI 시대에 대비하는데 정치가 AI 시대를 발목 잡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재계의 이번 변화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미래는 변화를 선택한 자의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물러나게 했고 회사는 전문가에게 키를 넘겼습니다. 그만큼 냉정하고 또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싸움만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으며 기업이 국민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변했듯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늦게 가는 배는 있어도 닿지 않는 배는 없다는 말처럼 정치도 이제라도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